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금 관리회계에서 단기 특수 의사결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단기 특수 의사결정의 그 많은 유형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강의에서 본 것은 특별주문하고 부품의 자가제조 외부 구입. 그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두 가지 유형에 대한 기출 문제, 몇 문제를 같이 풀이하면서 같이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세무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회사는 계산기를 제조해서 개당 2,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회사의 생산 능력은 매기 12,000개, 생산 능력 12,000개. 이때 개당 생산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 750원, 직접 노무 원가 550원, 그 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가 총 480원인데요. 480원인데 이 중에서 변동 원가가 75%랍니다. 75%. 그 다음에 회피 불능 고정원가가 25%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제조 간접 원가가 480원인데 개당 480원인데 그 중에서 변동 원가가 75%니까 75% 하면 이게 360원인가요? 360원인가? 계산이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변동 원가를 보면 직접 재료 원가 750, 직접 노무 원가 550, 그 다음에 변동 제조 간접 원가 360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이렇게 일단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해외 바이어가 방문해서 2,500개의 계산기를 특별 주문했답니다. 이 문제는 특별 주문에 대한 문제네요. 2,500개의 계산기를 특별 주문하였다. 이 특별 주문에 따른 유일한 판매 비용은 운송료로 개당 100원의 운송료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 특별 주문을 하려면 이제 개당 운송료가 100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조 원가만 고려할 게 아니고 개당 100원씩 들어가는 이 판관비, 운송료도 고려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회사는 7,200개를 생산 판매해서 정상 판매 경로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다. 회사가 이 특별 주문과 관련하여 받아야 하는 최소 금액은 얼마냐? 특별 주문을 수락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물어본 게 아니고요. 이 특별 주문을 만약에 한다면 얼마를 최소한 받아야 되겠는가? 그래야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특별 주문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특별 주문가가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일단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 파악해야 될 건 뭐다? 유휴 설비를 항상 먼저 보셔야 돼요. 지금 생산 능력은 12,000개죠. 생산 능력은 12,000개인데 정상 생산 판매하고 있는 것은 7,200개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몇 개? 나머지 4,800개는 어떻게 돼요? 4,800개만큼은 유휴 설비로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유휴 설비가 4,800개 남아 있는데 그런데 특별 주문 들어온 거는 몇 개 들어왔어요? 2,500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특별 주문이 들어왔는데 우리 회사의 유휴 설비만으로도 충분히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유휴 설비로 충분히 가능하면 사실 문제가 훨씬 더 간단해집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능력 12,000개, 7,200개 정상 판매하고 있다. 유휴 설비 4,800개, 그죠? 유휴 설비가 있는 상태.
자, 그럼 이 유휴설비 4,800개나 유휴설비가 있으니까 특별주문 충분히 감당할 수 있네요. 자, 훨씬 더 간단해진다라고 제가 미리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7,200개 정규 매출하고 4,800개는 유휴설비로 놔둘 것이냐?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7,200개 정규 매출하고 자, 4,800개 중에서 특별주문 2,500개를 할 거냐? 이게 두 번째. 그럼 1번을 선택할 거냐? 2번을 선택할 거냐? 그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습니까? 만약에 이 특별주문을 하는 것이 만약 유리하다면 얼마를 최소한 받아야 유리해지는가? 자, 그걸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문제를 봅시다. 그대로 풀면 돼요. 우리가 특별 주문할 때 배웠던 그 포맷 그대로 보세요. 자, 제일 처음에 뭡니까? 증분 수익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증분 원가, 원가가 얼마만큼 증가하는가? 그 다음에 특별 주문을 함으로써 내가 포기해야 되는 이익이 있는가? 기회 원가. 그래서 증분 이익. 자, 이렇게 차례차례 보고 그 다음에 증분 수익과 증분 원가를 볼 때는 뭘 생각하라고요? 특별 주문만 생각하세요. 특별 주문만. 특별 주문 가격, 특별 주문 수량 이것만 생각하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특별 주문가가 얼마다 안 나와 있죠. 오히려 물어보고 있죠. 최소한의 특별 주문가가 얼마이어야 될까? 자, 그걸 우리가 P라고 생각해 봐요. 최소한의 특별 주문가 이걸 P라고 생각해보고 P 곱하기 특별 주문 수량 2,500개 그러면 증분 수익은 2,500 곱하기 P 이렇게 되겠죠. P를 지금 모르니까요. P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증분 원가. 자, 변동 원가. 변동 원가 중에 자, 변동 원가는 아까 얼마였습니까? 한 개당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다음에 변동 제조 간접 원가가 있었고 자,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됩니다. 뭐? 그죠? 판관비. 한 개당 100원의 운송료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특별 주문을 하려면 자, 그까지 생각해. 그거 빠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작은 걸 하나를 빠뜨리면서 이제 보통 이제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작은 거 하나 빠뜨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직접 재료 원가 750원 한 개당, 직접 노무 원가 한 개당 550원. 자, 변동 제조 간접 원가가 전체 뭐 480원인가 그랬죠. 480원에 아까 75%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360원. 거기다가 자, 변동 판관비 한 개당 100원. 이거 운송료죠, 운송료. 이것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개당 변동 원가는 그래서 자, 1,760원입니다. 1,760원. 자, 제조 원가에다가 판관비가 나오면 판관비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판관비 요 100원만큼 같이 생각해야 된다. 1,760원 곱하기 2,500개 하면은 자, 증분 원가, 자, 변동 원가가 얼마냐? 440만 원만큼 원가가 증가하게 돼요. 자, 고정 원가. 자, 이 문제에서 고정 원가가 뭐 특별 주문 때문에 더 증가하고 그럴 일이 없죠. 제로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포기해야 되는 이익이 있습니까? 없죠. 제로죠. 자, 그러면은 증분 이익이 얼마 나옵니까? 2,500P 빼기 440만 원. 이게 증분 이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최소한의 가격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게 최소한의 가격이잖아요. 최소한의 가격이니까 결국 이게 최소한의 가격이 될 경우에는 증분 이익이 얼마 나올까? 제로가 나오겠죠. 최소한 증분 이익이 마이너스가 안 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증분 이익을 제로로 두고 그때의 가격 P를 구하면 그게 바로 최소한의 가격이 되겠다. 그래서 2,500P 빼기 440만 원 이꼴 증분 이익을 제로로 두면 자, 그때 P를 구해보자. 1,760원입니다. 즉, 요 딱 변동 원가만큼만 우리가 구하면 받으면 되겠네요. 그죠? 변동 원가만 우리가 받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풀이를 특별 주문의 그 풀이 형식에 맞게
증분 수익, 증분 원가, 기회 원가 해서 다 이렇게 차례차례 제가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익숙해지면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 이게 바로 머릿속에 바로 그려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보면 고정원가나 기회원가 고려해야 되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최소한도의 가격을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 최소한도의 가격은 뭐냐? 아, 단위당 변동원가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바로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바로. 문제를 보고 이제 바로 눈치를 채셔야 된다 이거예요. 가격이 이 P가 딱 단위당 변동원가만큼만 딱 되면 충분히 이건 자동으로 제로가 나오겠죠. 기회원가나 뭐 고정원가 다른 차이가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원칙적으로 이렇게 딱 이 특별 주문을 푸는 이 흐름대로 일단 먼저 보여드렸지만, 자, 이 문제는 사실은 이렇게까지 뭐 자세하게 써가면서 이렇게 풀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1760원만 바로 구하면 그게 바로 답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이제 세무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회사는 월간 3만 개까지의 단일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 자, 생산 능력이 3만 개랍니다. 월 3만 개. 설비를 가지고 있다. 거래처와의 계약 체결 내용에 따라서 자, 회사는 다음 달에 2만 5천 개의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할 예정. 자, 그러면 이 2만 5천 개라고 하는 것은 거래처와의 계약 체결 내용에 따라서 회사가 답 생각한다. 이거는 달리 말하면 이건 정상 그냥 판매하는 거예요. 정규 매출. 이 2만 5천 개는 정규 매출이에요. 정상 매출 또는 정규 매출. 그러니까 그리고 이 경우 제품 한 개당 총 원가는 2,500원이랍니다. 한 개당 원가 2,500원이랍니다. 여기서 한 개당 총 원가라는 말이 들어가 있네요. 한 개당 총 원가. 자, 보시고.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유휴 설비는 몇 개? 5,000개. 자,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한 개당 총 원가가 2,500원. 그러면 이 총 원가란 말 속에는 변동 원가뿐만 아니고 고정 원가까지 포함해서 말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심지어는 이 총원가란 말 속에는 판관비까지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원가회계 시간에 배웠지만 원가회계 시간에 배울 때 총원가라고 말할 때는 제조 원가뿐만 아니고 판관비까지 포함해서 총원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판관비까지 포함한 건지 아니면 제조 원가만 포함한 건지는 문제를 계속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정상 판매가가 지금 2,500원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자 5,000개 제품을 한 개당 1,600원에 납품해 달라는 거래처의 추가 주문이 접수돼. 이게 바로 특별 주문이죠. 추가 주문, 특별 주문이라는 거예요. 접수되었다. 한 개 1,600원에 납품해 달라. 즉 특별 주문가가 얼마라는 겁니까? 1,600원이라는 거예요. 정상 판매가가 2,500원인데 특별 주문가 1,600원? 굉장히 많이 싸네요. 그죠? 자, 이 추가 주문을 접수해서 생산량을 이제 증가시키면 제품 한 개당 총 원가는 2,300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주문을 수락하더라도 기존 예상 판매량을 달성할 수 있다. 자, 기존에 정상 25,000개 정상 생산 판매만 할 때는 한 개당 총 원가가 2,500원이라고 했죠. 그런데 추가 5,000개까지 생산하게 되면 총 몇 개를 생산해요? 총 3만 개 생산하게 되는 거죠. 25,000개 플러스 추가 5,000개 하니까 총 3만 개를 생산하게 되면
한 개당 원가가 얼마? 2,300원이 되네요. 자, 한 개당 원가가 2,500원에서 2,300원으로 한 개당 원가가 2,500원에서 2,300원으로 한 개당 원가가 감소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감소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죠. 고정원가 때문에. 이 총원가 안에 고정원가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개당 원가가 감소하는 겁니다. 감소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한 개당 총원가 2,300원이 된다 이거예요. 자, 고정원가의 경우 변동원가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 직선의 기울기, 이게 y 이꼴 100q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한 개당 원가가 100원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한 개당 원가는 변동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고정돼, 한 개당 원가는 일정해요. 그게 이제 변동원가의 성격인데, 고정원가는 어떻습니까? 고정원가는, 자, 이렇게 총원가가 이렇게 일정하단 말이에요. 총원가가 일정한데, 생산량이 만약에 100개일 때, 이때는 한 개당 원가가 어때요? 이게 10만 원이라고 해봐요. 10만 원이고, 이게 1000개라고 합시다. 그러면 한 개당 원가는 총 고정 원가가 10만 원일 경우에 10만 원 나누기 1000개 하면 한 개당 원가는 얼마? 100원이에요. 한 개당 원가는 100원. 자, 이 100원이라는 한 개당 원가는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그죠? 기울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생산량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500개가 돼버렸어. 생산량이 감소했어요. 500개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직선은 이렇게 직선의 기울기가 커지죠. 한 개당 원가는 200원이 돼요. 생산량이 감소하면 한 개당 원가가 증가하고 100원에서 200원 증가한다. 반대로 말하면 생산량이 증가하니까 한 개당 원가는 200원에서 100원으로 감소하죠. 그게 고정원가의 성격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2,500원에서 2,300원으로 줄었다는 것은 이 안에 변동원가만 있는 게 아니고 고정원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개당 원가가 줄어든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회사가 이 추가 주문을 수락한다면 영업이익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단 재고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뭐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자, 생산 능력 지금 3만 개 있는데, 그죠? 2만 5천 개 지금 정규 매출을 하고 있는 거죠. 유유 설비가 지금 5천 개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규 매출 2만 5천 개 하고 5천 개는 유유 설비를 그냥 그대로 놔둘 거냐? 또 하나는 2만 5천 개 정규 매출하고 5천 개를 특별 주문을 할 거냐? 이거하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냐, 2번이냐. 이거잖아요. 그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자 하는 것이고, 물론 이 정규 매출은 똑같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요 두 개만 비교를 하면 되는 거다. 두 개만 비교를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자, 이때 자, 이 경우에 문제에서 봤지만 2만 5천 개만 생산할 경우에는 한 개당 원가가 22,5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천 개를 더 생산을 해서 3만 개를 풀로 생산을 하게 되면 한 개당 원가가 얼마라고 했어요? 2,3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만 5천 개 생산할 때는 한 개당 원가가 2,500개, 2,500원. 3만 개를 풀로 생산하면 한 개당 원가가 2,300원. 자, 그러면 전체 총 원가가 얼마인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25,000개 생산할 때는 한 개당 원가 2,500원. 그죠? 이게 6,250만 원 나와요. 그 다음에, 자, 3만 개 풀로 생산할 때 추가 주문까지 해서 3만 개 풀로 생산하면 한 개당 원가가 2,300원. 그러면 총 원가 얼마? 6,9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프로 그려봅시다. 여러분들 원가 추정할 때 고조정법 그런 거 배웠잖아요. 자, 그거하고 유사한 흐름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조업도라고 생각하시고요. 생산량 조업도 생각하시고, 여기는 원가 세로축. 그러면 자, 25,000개일 때는 원가가 얼마라고요? 총 원가가 6,250만 원이랍니다. 여기잖아요. 그죠? 이 점이에요. 그런데 3만 개 풀로 생산하면 한 개당 원가가 2,300원이 되기 때문에 총 원가는 6,900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6,900만 원이죠? 그럼 이 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점을 두 개를 연결해 봐요. 자, 고조정법하고 비슷한 흐름이죠. 그죠? 자, 이 점을 연결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 함수를 구한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결국 5,000개만큼 증가하면 원가가 얼마만큼 늘어나요? 자, 조업도가 변화할 때 원가가 변동하면 그 원가는 뭐다? 그건 변동 원가예요. 그죠? 자, 그래서 5,000개만큼 조업도가 증가하면 원가는 650만 원만큼 증가하는구나. 5,000개만큼 조업도가 증가하면 원가는 650만 원만큼 증가하는구나. 그럼 이게 바로 뭐다? 자, 한 개당 650만 원 나누기 5,000개 하면 한 개당 원가가 1,300원 나오는데, 그럼 이 원가는 뭡니까? 이 원가는 변동 원가다 이거예요. 변동 원가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고조정법 할 때 흐름하고 같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y 이꼴 원가를 y라고 합시다. y 이꼴 자, 뭐 a 더하기 bx라고 생각해 봅시다. bx.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우리가 1,300원이라고 하는 이 b는 1,300원 이렇게 구했어요. 그럼 a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고점이나 저점 아무거나 우리가 대입을 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고점을 대입한다. 그러면 6,900만 원 이꼴 A 더하기 1,300 곱하기 몇 개입니까? 3만 개.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A를 구할 수 있죠. 이 A가 뭡니까? 바로 고정원가입니다. 고정원가. 그러면 이 A는 얼마 나올까요? 자, 여러분들 구해보시면 A는 3천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즉, 고정원가가 3천만 원이구나. 그러면 결국 여기에 고정원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 함수로 보면 이게 Y 절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고정원가 3천만 원 이 말입니다. 원가가 고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3천만 원으로. 원가 고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당 변동원가는 1,300원, 총 고정원가는 3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 2,300원 중에는 변동원가는 1,300원 섞여 있고 나머지 고정원가가 한 개당 1,000원이라는 겁니다. 그죠? 요 2,500원 안에는 변동원가 1,300원 한 개당 변동원가 1,300원, 다음에 고정원가가 한 개당 얼마? 1,200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제 섞여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구했습니다. 한 개당 변동원가 1,300원이구나 라고 구했습니다. 자, 특별 주문을 해도 고정원가는 변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변동원가는 특별 주문을 하면 변동원가만큼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동원가를 우리가 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분 수익과 정분원가, 기회원가,
정분이익 이렇게 구해보면, 자, 정분 수익은 자, 한 개당 특별 주문가가 1,600원이라고 나와 있죠. 특별 주문량 5,000개. 그러면 정분 수익은 800만 원 이렇게 나와요. 정분 원가, 변동 원가. 자, 아까 우리가 한 개당 변동 원가 구했잖아요. 한 개당 변동 원가가 얼마였습니까? 1,300원 곱하기 5,000개. 그죠? 그럼 정분 원가가 얼마? 650만 원 나오는 겁니다. 정분 원가 중에 고정 원가. 자, 이 문제에서는 고정 원가가 3천만 원 나왔죠. 그런데 이 3천만 원이라는 고정 원가는 뭐 특별 주문을 하든 하지 않든 총 고정 원가는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제로인 겁니다. 제로. 기회 원가, 이 문제에서 기회 원가 있습니까? 이 문제에서는 뭐 특별히 특별 주문을 한다고 해서 뭐 포기해야 되는 게 없어요. 그냥 유휴 설비만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기회 원가 제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분 이익이 얼마 나와요? 150만 원 나오네요. 그리고 특별 주문을 하면 이 회사는 150만 원만큼 이익이 증가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익이 150만 원만큼 증가한다.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3번 보겠습니다. 선풍기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서울은 소형 모터를 자가 제조하고 있다. 자, 선풍기 제조회사인데요. 소형 모터를 자가 제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가 제조하고 있는 상황. 이 소형 모터 8,000개를 자가 제조하는 경우에 단위당 원가는 다음과 같답니다. 자, 8,000개 자가 제조하고 있대요. 8,000개. 그때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까지 요 세 개를 보면 7원, 3원, 2원이죠. 12원입니다. 12원. 그죠? 12원이에요. 요거는 변동 제조 원가입니다. 그죠? 제조 원가 중에서 변동 제조 원가예요. 그 다음에 특수기계 감가상각비, 공통 제조 간접 원가 배부액. 자, 요거 두 개가 이제 7원인데, 자, 요거는 8,000개 기준으로 해서 나누기 8,000개를 해보니까 그래서 2원, 5원이 나왔다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12원은 변동 제조 간접 원가입니다. 특수기계 감가상각비는 한 개당 2원. 그럼 한 개당 2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총액으로는 얼마였을까요? 총액으로는 16,000원이었겠죠. 총액으로는 16,000원이었을 겁니다. 그죠? 한 개당 5원이면 요거는 총액으로는 4만 원이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품 원가는 단위당 19원이 제품 원가였다 이겁니다. 자, 주식회사 부산이 주식회사 서울한테 소형 모터 8,000개를 한 개당 18원에 공급할 것을 제안했답니다. 제안했대요. 자, 그러면 이제 서울은 이제 조금 고민되겠죠. 지금 자가 제조하고 있는데 외부 구입처가 생겼는데 내가 외부 구입한다면 얼마를 줘야 돼요? 18원이라는 외부 구입 원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서울이 주식회사 부산의 공급 제한을 수용하는 경우에 소형 모터 제작을 위해서 사용하던 그 특수기계, 앞에 특수기계가 있었죠. 특수기계는 다른 용도로 사용 및 처분이 불가능하다. 그건 특수기계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가 없어요. 없다는 것은 그냥 그대로 그냥 놔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감가상각비는 그대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소형 모터에 배부된 공통 제조 간접 원가가 아까 있었죠. 그 중에서는 40%를 절감할 수가 있답니다. 즉 외부 구입을 할 경우에 특수기계 감가상각비는 절감이 안 돼. 그대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공통 제조 간접 원가 배부액 중에 40%는 절감할 수가 있대요. 자, 절감되는 제조 간접 원가가 나왔네요. 자, 주식회사 서울이 주식회사 부산의 공급 제한을 수용한다면, 그러니까 외부 구입을 하게 된다면
자가 제조하는 것보다 얼마나 불리한가? 외부 구입하는 것이 얼마만큼 유리한 것인가 또는 불리한 것인가? 이것도 역시 세무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대로 해보면 돼요. 자, 자가 제조할 경우에 자, 변동원가 한 개당 얼마 들어갔습니까? 앞에 봤죠? 한 개당 12원이었어요. 8,000개 만들어야 되니까, 제조해야 되니까 변동원가는 96,000원만큼 들어갈 겁니다. 자, 고정원가. 고정원가 중에 원래 뭐 차이가 나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일단 뭐 이 문제에서 좀 복잡하니까 그냥 자, 한 개당 7원 곱하기 8,000개라고 우리가 그냥 계산을 해봅시다. 해보면 56,000원만큼 나옵니다. 56,000원만큼. 자, 그 다음에 자가 제조할 때에는 뭐 추가 수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원가는 152,000원만큼 들어가요. 자, 만약 이제 외부 구입을 하게 되면 외부 구입 원가가 아까 얼마였습니까? 18원이었어요. 언뜻 보면 12원보다 18원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그죠? 곱하기 8,000개 하면 외부 구입 원가는 144,000원. 원가 더 많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아까 우리 문제에서 봤지만 고정 원가 중에 절감되는 게 있었죠. 공통으로 배부된 고정 원가, 공통으로 배부된 고정 원가 중에서 40%는 절감될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그것까지 고려하면 전체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56,000원인데 그 중에서 공통으로 배부되는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한 개당 5원 곱하기 8,000개였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게 이제 4만 원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중에 40%만큼은 절감되니까 원가가 적게 발생하겠죠. 그러면 고정 원가는 얼마? 4만 원만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56,000원에서 4만 원으로 16,000원만큼 원가가 줄어든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외부 구입할 때 추가적인 수익이 있나? 자, 이 문제에서는 추가적인 수익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보면 외부 구입할 때는 원가가 얼마 들어가냐? 18만 4천 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원가가 어떻게 할 때 원가가 적게 들어가요? 자가 제조할 때 원가가 적게 들어가잖아요. 외부 구입하면 원가가 더 많이 들어가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가 제조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죠? 자가 제조하면 32,000원만큼 원가가 절감되니까 영업이익이 더 커지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외부 구입할 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그럼 이제 외부 구입을 하게 되면 반대가 되겠죠. 32,000원만큼 불리하게 되겠죠. 영업이익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답은 외부 구입할 때 32,000원만큼 영업이익이 줄어든다, 불리해진다.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자, 이제 특별 주문하고 그리고 부품의 자가 제조, 외부 구입에 대한 기출 문제, 몇 문제를 가지고 같이 이제 복습을 하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